서산 개척단 사건이에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삼청교육대 아시죠? 이게 지금 제 또래만 해도 옛날에 들어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이 삼청교육대가 뭐냐면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무려 6만 명이나 정부가 검거를 한 겁니다. 6개월에 6만 명이에요. 정부가 6만 명을 검거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검거한 거냐 이 말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좀 잡아갈 법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현재 범죄자인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일단 2번부터 좀 이상해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함부로 잡아가기가 어렵죠 지금. 자, 세 번째도 조금 이상합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으면은 사실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법이 재범 우려가 있으니 그냥 잡아가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조직폭력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까지도 잡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만 명을 잡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외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싹 다 끌고 갔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재범 우려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범죄자였던 건지, 아니면 지금 실제로 문제가 있을 어떤 조짐이라도 보이는 건지, 조짐이 보인다고 잡아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데려갔어요.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걸 레알이래요. 동네 주민들이 그냥 저 사람 뭔가 기분 나빠, 쟤 그냥 마음이 안 들어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좀 왕따시키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그냥 끌고 갑니다. 아니면 담배꽁초 그냥 버렸어. 너 삼청교육대 뭐 이런 거야. 노숙자네. 너 삼청교육대. 아니면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있죠. 너 술 먹고 고성방가 했으니까 삼청교육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80년 8월부터 81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6만 명이 잡혀간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특히나 1980년대만 해도 고아가 굉장히 많았어요. 6.25 전쟁도 있었고 부모님을 갑자기 잃거나 굉장히 좀 엄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 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태어났는데 고아로 태어나신 분들이라던가 신분이 뭔가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얘는 잡아가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골라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다 끌고 간 거야 그냥. 왜냐하면 당시 저 삼청교육대에 집어 넣어야 되는 할당량이 있었대요. 할당량. 야, 이거 자기들 할당량 채우려고 저렇게 그냥 끌고 간 겁니다. 당시 경찰들이 경찰 한 명당 데리고 와야 되는 그 할당량이 좀 있었던 거예요. 할당량을 채우면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있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다 끌고 갔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자, 게다가 예를 들어 지금 실업자거나 백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 잡아가도 됩니까? 물론 사회에 도움이 별로 GDP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아가도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잡아갑니다. 너 백수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 자폐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폐성 장애라고도 하고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 없고 이 사람을 보호해주거나 찾아 돌아다닐 가족이 없고 이 사람이 또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만 있고 아니면 자폐성 장애도 있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겁니다. 만만하잖아요. 끌고 가서 행방불명이 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도 항변할 사람들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할당량 때문에. 진짜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학교의 교사들이요, 뭔가 얘가 불량 학생이야 아니면 부모가 없어 고아야 그러면 너 사회생활 경험도 할 겸 가봐 한번 경험해봐 삼청교육대 괜찮은데 하면서 꼬드겨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실제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 전에 일단 경찰이 삼청교육대로 끌고 오자마자 삼청교육대로 바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끌고 온 거야. 그중에 이제 삼청교육대까지 보낸 사람이 있고 안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검거를 해온 거예요. 일단은 경찰이 검거해온 그 사람들의 연령을 보면요, 최소 연령이 12살부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70세가 넘기도 했어요. 이 70세 이상이 정말 대박인 게요, 1980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요 65.69였습니다. 65.69. 지금이야 나이 70대 이상이 너무나 흔해요. 그죠? 근데 저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됐던 시대야. 근데 70세 이상들도 끌고 갔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80 넘은 90이 넘은 90이 넘은 할아버지들 끌고 간 거예요. 검거된 사람들 중에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죠, 약 6만 명 검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미성년자가 15,000명이 넘었다. 전체 인원의 24.8%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사람만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1980년도 당시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죠. 그게 무려 6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6만 명 중에서 전부 다 삼청교육대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 6만 명이. 근데 이 중에 39,742명 39,742명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요.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죠 사실은. 자, 이거를 통해서 1980년대의 그 독재 정권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 깨끗한 동네, 치안이 좋아 있는 이 국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싹 다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진짜? 이유가 있었더라도 그 이유가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닌데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이 삼청교육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군대가 수용을 합니다. 군대. 교도소가 뭐 몇만 명을 그걸 담당할 수가 있겠어요. 교도소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 몇만 명을 관리하겠다면서 군대가 수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사 독재 정부였으니까. 자, 근데 삼청교육대를 담당하는 부대의 그 조교들의 입장에서 봐도 쟤네들은 왜 왔지 싶은 거예요.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까지 오니까. 군부대 안에서도 담당자들이 야 이거 너무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람들 좀 솎아내야 된다, 빼내야 된다라고 상부에 보고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잡혀간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이게 통계를 보면은 일단은 사회적으로 만만하다 싶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우선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에서 35.9%입니다. 뭐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요? 현재 범죄자, 과거 범죄자, 재범 우려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과가 없는 사람이 35.9%예요. 뭐야 이게. 그리고 20세 미만, 물론 10대라고 해서 범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10대면 10대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체 범죄율에 따지면은 20세 미만이 무려 24.8%입니다. 15,000명이 넘어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학력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대졸자는 1.6%밖에 안 됩니다. 고졸자도 18.3%예요. 1980년대에 고졸자면요 학력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학력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자 다 합하면요 무려 77.9%입니다. 77.9%. 보호자가 없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사회적인 보호라든가 가족의 보호라든가 주변 환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게 잡혀 들어갔던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걸 왜 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또 다른 군사 독재 정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에 딱 보이는 뭔가 와닿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딱 주고 싶은 거야. 본인들의 정권 지지율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실제로 동네에서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시비를 그냥 말로 걸었다고 해서 잡아갈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그냥 잡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동네 치안이 좋아 보이긴 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와 우리 길거리에서 맨날 술 먹고서 맨날 비틀거리는 그 사람 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뭔가 그런 느낌은 들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삼청교육대를 들어갔어요. 아무 죄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평생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낙인이 찍힙니다. 쟤는 삼청교육대를 들어갔다 온 애다. 들어갔다 온 애니까 쟤는 문제가 있는 애다. 삼청교육대 갔다 온 애니까 쟤는 함부로 쟤를 고용하면 안 된다. 이 낙인과 프레임 이게 이미 씌워져 가지고 뭘 못해요. 사회에 나와서도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삼청교육대를 갔다 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워낙에 그 삼청교육대에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기 참 어려울 정도로 워낙에 고문, 과한 폭행,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별짓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삼청교육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장애가 생기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 비슷한 게 무려 19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서산 개척단 사건이에요. 1960년대에도 당시 군사독재 정부가 있었죠. 똑같은 짓 한 겁니다 사실.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 싹 다 끌고 가겠다. 사회가 깨끗해지고 클린해 보이게끔 해주겠다. 동시에 그런 거 있죠. 불황자. 이 불황자란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요. 뭐 노숙자나 고하거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꾸 일반 시민들의 치안을 뭔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군사독재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치워주겠다는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선 넘는 건데요.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끌고 갔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기보다도 꼬셔서 데려간 것도 있습니다. 너네가 이 서산에 오면, 서산에 와서 여러 가지 이 개척 일을 하면 나중에 땅을 나눠주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꼬드겨서 데려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사실상 그냥 납치입니다. 납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도 좀 더 나이가 많은 1950년대생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옛날에 그 어릴 때 진짜 시장에서 장사하고 진짜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 애들 그냥 주워가는 거야. 그냥 납치해 가는 거예요. 서산에 모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여기 있죠. 충남이 여기 있습니다. 천안, 대전이 여기 있네요. 감다위의 고향 청주가 여기 있고요. 당진 옆에 서산이 있습니다. 안면도 여기 있어요. 태안 여기 있고. 자, 여기가 모월리예요. 여기가 원래요 염전이에요. 원래요 염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염전이었대요. 근데 염전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매한 거야. 염전으로 옛날에 쓰던 땅인데도 염전도 별로 효율이 안 나오니까 염전으로도 못 쓰는 땅. 그거 알죠? 소금기 있는 땅에서 농사 짓기 힘든 거. 소금기가 있으면 애초에 농사를 짓기가 정말 힘들어요. 염전으로도 이제 못 쓰는 땅이 됐어. 원래 염전이었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짓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쓸 수 있는 땅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단한 노력과 개척, 진짜 죽어라 삽질을 해야만 저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거야. 여기가 소금기가 많았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오신 분들은 그 소금기가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 뭘 한 거예요. 개척을 막. 그리고 엄청난 폭행과 고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급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충 뒷동산에 던져가지고 묻어버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정부의 삼청교육대랑 마찬가지죠. 이걸 왜 한 거예요? 군사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인 지지율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가 깨끗해지고 치안이 더욱 좋아진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진짜 좋은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같은 걸 원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조를 받는 게 저 서산개척단이랑 뭔 상관이냐? 원조를 우리 미국이 한국 너네한테 해주고 있는데 너네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안 보이면 이제 원조 안 해줄 거야. 빨리 노력을 보여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형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지금 농사지을 땅 넓히고 있어요. 쓰지도 못하던 땅 지금 개척 죽어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척을 했던 겁니다. 이게 서산개척단 사건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 개척단은 서산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특히나 많았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 서산개척단인 거예요. 피해가 또 막심했고 이 개척단 사업을 전국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정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사업체 같이 개척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보건복지부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사람들을 불황인이고 뭐고 간에 막 붙잡아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민간 사업체에 넘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개척을 하든 이 사람들을 밥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리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다. 정부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잡아온 사람들을 다 일일이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위탁 어떤 그 기업들한테 맡기는 거죠. 사업체들한테. 보건복지부가요 이런 민간 사업체들한테 쌀이나 이런 먹을 거나 식량 같은 지원 물품을 보내줬어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줬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알바가 아닌 거야.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정부가 식량을 보내줬으면은 이 민간 사업체는 그 사람들한테 밥을 제대로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바깥에 도로 팔아요. 빙땅은 좀 아닌 것 같다. 빼돌림 정도는 괜찮겠죠. 아니 이제 기관 이제 광고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조금 저기한 그런 언행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민간 사업체한테 이제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체가 빼돌리는 거야 그거를 또 시장 나가서 팔아먹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들이 개척단 사업인데 이 개척단 사업이 1960년대에 전국에 수십 곳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막 나가면서 거기 끌려온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관리하던 곳이 서산개척단이었던 겁니다. 하루에요. 들어보니까 저 서산 모월리에 끌려온 분들이 하루에 12시간 넘게 노동을 했대요. 근데 뭐 좋아요. 12시간 넘게 노동 좋다 이거야. 그럼 밥이라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에 밥 줍니다. 소금에 밥을 줘요. 소금에. 근데 이것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 있던 사람들 여기서 피해보신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보면요. 이 소금에 밥 주는 것도 진짜 허겁지겁 먹었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개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 개밥도 훔쳐먹다가 걸려가지고 또 구타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 서산개척단 사건에 끌려갔던 최연소 나이가 9살이었다고 합니다. 9살한테 별짓을 다 시켰겠죠, 진짜로. 와, 근데 이거를 보면서요, 여기 끌려온 분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뭐냐면요, 여기 서산개척단 그 현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1965년 현황. 남성이 423명, 여성이 303명이었어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간부들한테 성폭행 당하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는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거 합동 결혼식이라고 보이세요 지금? 강제로 합동 결혼식을 시켰대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서로 결혼을 해서 애도 생기게 하고, 애가 생겼는데 와이프가 남편 버리고 남편이 와이프 버리고 도망가기가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동 결혼식이란 명분하에 강제로 결혼까지 시켰대요. 처음 보고 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결혼시키는 거야. 남자랑 여자랑 한 줄로 줄 세운 다음에 너랑 너 결혼해, 이런 식으로 결혼했던 거예요. 진짜 여기 서 계신 분들 중에는요, 지금 약혼을 이미 했는데 저 안에 끌려온 사람, 이미 결혼을 했는데 땅 준다고 하니까 돈 벌어야겠다면서 그거에 속아가지고 들어온 사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여 주변의 경찰들도 이 서산개척단에서 도망 나온 애들을 알아서 잡아서 다시 서산개척단 안으로 들여보내줬을 정도입니다. 도망가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던 사람도 갑자기 이혼을 당하고, 약혼을 했었는데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파혼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온 분들, 끌려온 사람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왜? 서산에 이 개척에 성공하면 땅을 나중에 나눠주겠다. 진짜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1960년대에 와, 진짜 우리 집안 대대손손 땅 한 평도 없었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면 우리 집안의 땅을 드디어 얻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제대로 땅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어이가 없는 게 또 이 서산개척단 사건이 지금 1961년부터 66년이라고 되어 있죠. 5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근데 66년에 지금 딱 끝난 게 뭐냐면, 저 서산개척단을 담당하던 기관이 있었어요. 기관. 대한청소년개척단입니다. 서산개척단을 담당했던 그 민간사업체가 여기에요. 대한청소년개척단. 근데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정부에서 지원해준 거 빼돌려가지고 팔아먹고, 그리고 사람들 갑자기 급사하면은 그 뒷동산에 그냥 묻어버리고, 이런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같은 게 언론에 터져버린 거예요. 66년도에. 그래서 이제 정부도 급해진 거야.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담당하던 사람들을 썰어내고 이제 서산군청으로 사업을 이관합니다. 이제 서산군청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산개척단이 아니라 이제 이름부터가 뭔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자활정착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제 이때부터는 서산개척단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자활정착사업이에요. 이게 바깥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급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꼬리를 자르고, 동시에 진짜로 땅 나눠줄게, 진짜로 땅 나눠줄게 하면서 임시로 실제로 분배를 해줍니다. 거기 살아 계셨던 분들, 거기 들어와 계셨던 분들한테 임시로 진짜 여기 땅 요평 요 정도 평 요 정도 평, 논 몇 평 반 몇 평, 너 이만큼 주고 너 이만큼 줄게 라고 진짜 나눠준다고 임시로 분배를 해요. 논은 2,400평, 밭은 3,000평. 한 명당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당 논 2,400평 아니면 밭을 3,000평이나 주겠다. 이거 엄청난 조건이에요, 진짜로. 1960년대 중후반에 한 명당 저만큼의 엄청난 넓이에 논밭을 준다는 거니까 엄청난 조건 아닙니까?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여기서 스톱하지 마. 너네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너무나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던 걔네들을 이제 썰어냈어. 이제 서산군청이 자활 사업으로 하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이제 땅 줄 테니까 개척을 갑자기 스톱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고생 그렇게 진짜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또 믿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개척을 해요. 끝난 게 아닌 거야. 자, 근데 땅을 결국 못 받았습니다. 결국엔 저 땅을 지금까지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왜 못 받았냐면은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요 법을 볼게요. 지금 자활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입니다. 보건사회부죠.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그때는 보건사회부였어요. 1968년이죠. 사업에서 생긴 분배 대상이 되는 토지 대통령의 령으로 정했어. 근로구호의 대상자 무상 분배할 수 있어 라는 구호를 이제 만든 거예요. 저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1982년 폐기됩니다. 갑자기 폐기돼요. 이 법이 있을 때 땅을 줬어야 되는데 이 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줄 이유도 없고 받을 권리도 이 법과 함께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당연히 기다리다 보면은 개척이 다 끝났어. 이미 1980년대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야.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근데 그냥 본인들이 먹고 살고 시장에 팔려고 이제 농사를 짓기는 하셨나 봐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1982년 이후에 갑자기 정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간만큼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아까 말한 이 모월리에 사시는 분들 중에요. 정부에 임대료 내시면서 땅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로 끌려왔고 나이가 어릴 때 끌려왔는데 벌써 중년이 됐고 여기서 평생을 그냥 바쳐왔기 때문에 딴 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친구도 그냥 여기밖에 없고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고 내 고향도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막 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지금 1980년대의 삼청교육대와 1960년대 서산개척단 사건의 이 두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군사독재 정권이 사회의 치안을 좋게 한다면서 조직폭력배나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간 거 그 자체도 사실 문제인데 갑작스럽게 범죄가 뭐가 있어야 끌고 가야지.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보기 흉하다고 그 사람을 그냥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잡아간 거예요. 그럼 법적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잡아갔어도 그래도 치안 좋아졌으면 된 거 아니냐? 법적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아무나 다 잡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법적 기준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반 시민들도 그냥 막 잡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법적 기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던 사람들까지도 범법자를 처벌하고 그러려면 더더욱 제대로 법적 처벌 기준에 따라서 따져서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이런 게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일반 시민들 죄 없는 사람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다요가 이번 편을 조사하면서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사회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해놓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1+1으로 끌고 가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시켜도 그거를 그 누구도 모르게만 하면 지금 2023년에도 선량한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잡아간 다음에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서산개척단 당시에 비디오로 찍은 거의 캡처본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염전이었던 들 지금 죽어라 이 사람들 지금 이분들이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 애들도 끌려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자, 오늘 영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간다요 채널이 함께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요. 보시면 메인에 딱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피해자 모집 안내문이 뜹니다. 그리고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서 100여 명의 피해자분들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모집 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수시 모집이니까 더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또 많은 피해자분들이 숨어있지 마시고 정부로부터 이제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소송이 이어지기를 간다요는 바라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그 광고를 하기에 적합하다 이건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생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